시작하기 전에 오늘 문경시의 시청에 처음 와봤습니다만, 제가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을 때 매년 가을에 단합대회를 문경 세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 일관문이 제일 위죠. 제일 밑에 일관문이 상관문이에요. 예. 상관문에서 우리가 전부 한 1,000여 명이 버스 타고 와서 상관문 그 앞에 비탈진데 넓은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전부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놀다가 일관문까지 내려와서 일관문에서 이제 다시 버스 타고 서울로 가고 했는데, 매년 가을에는 우리가 문경 세제로 왔어요. 그래서 문경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문경 세제입니다. 문경하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느냐, 그게 제가 문경에 가진 좋은 인상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2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100가지 정도 추려서 대구혁신 100선 100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1, 100 + 1을 어제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책으로 소책자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선 8기 들어와서 대구혁신한 내용이 한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1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지역에 내 특강을 가끔 나갑니다. 이번에는 문경시장님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문경을 한번 오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만,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게 특강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주장하는 말을 갖다가 떠들고 가버리는 것 보면 보통 특강이 그래요. 근데 나는 특강을 그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미리 써내주면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는 게 나는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대부분 명사특강이고 특강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가보면 끝이에요. 근데 그래 하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뭔지 그걸 전부 요약해서 정리해주면 그걸 전부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공감을 할 때도 있을 거고 또 반대 의견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혹시 이제 시간이 되면 추가 의견도, 추가 질문도 받고 그래 하는데, 질문을 하라고 이러면 자기 소개하는데 한 5분 정도 소비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의응답이 안 돼요. 대부분 장소 가서 현장 정문 적답을 주로 하는데, 정문 적답을 내보면 자기 소개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는데 한 5분 소개해버리고 정답 질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질문 요지를 미리 받아가지고 정리해주면 내가 적석에서 답변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늘 합니다. 대구시와 문경시는 조금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대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대구가 대도시가 됐느냐? 대구가 대도시 된 배경은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산업이 섬유산업입니다. 근데 대구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섬유산업으로 큰 도시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경공업입니다. 경공업 중에서 섬유산업입니다. 근데 그 중심지가 대구였어요. 대구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섬유산업이 발달을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대구가 아주 번성했죠.
문경도 한때는 대구처럼 광산으로 번성한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구가 섬유산업이 망해버렸어요. 말하자면 구시대 산업으로 전락하고 소위 섬유공업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 중국 갔다가 중국도 나와가지고 베트남 갔다가 지금은 방글라데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저임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구가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섬유산업이 몰락하면서 대구가 몰락하기 시작했고, 문경이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가 쪼그러들기 시작을 한 게 탄광산업 또는 광산 폐쇄되면서 문경이 이제 쪼그러들고 주된 산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대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자 시작을 한 게 섬유산업에서 5대 신산업으로 바꾸자. 거기 보면 ABB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미래 모빌리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헬스케어 산업도 있고, 그래서 민선 8기 2년 동안 대구를 미래 신산업 도시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바꾸고 있는 과정에서 여태 대구를 떠나는 기업만 있었지 대구를 찾아오는 기업은 없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대구를 찾아온 기업이 아마 제 기업으로 한 34개, 본사도 대구로 내려오고, 그게 5대 신산업입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은 대구가 로봇 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지금 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해왔지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2년 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로봇 기업들은 대구로 지금 다 이전을 하고 있어요. 로봇 테스트 필드를 대구에 지금 곧 우리가 이제 정부하고 협의해서 만듭니다. 대한민국에서 로봇 만들면 그 로봇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대구에 로봇 테스트 필드를 만들어서 로봇 만들면 거기서 테스트 해갖고 오케이 받아가야지 이제 출하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로봇 테스트 필드를 대구에 지금 정부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달성 국가산 단계. 그래서 대구는 5대 신산업으로 이제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섬유공업에서 5대 신산업 도시로 거의 완성이 될 거예요. 문경도 그렇습니다. 광산으로 번성한 도시. 근데 광산이라는 그 산업은 이미 지난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문경에 뭔지 신산업을 찾아야 돼요. 문경이 일어서는 거죠. 그럼 문경이 일어서서 신산업을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관광산업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하늘길이 열려야 돼요. 특히 신공항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연계해서 문경의 관광산업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 중국을 가보면 내가 청두라는 도시를 예를 자주 듭니다만은 사천성에 가보면 청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제가 손학규 경기지사 할 때 둘이 같이 2006년도에 청두를 하면 사천성에 초청으로 방문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시골이었어요. 서부 오지, 사천성에 중국의 서부라면 그게 오지 중에 오지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서부 대개발을 한 지가 지금 30년이 됐죠. 근데 그 사천성 오지의 청두라는 도시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06년도 갔을 때는 공항이 로컬 공항이었어요. 시골 공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거기에 템프 국제공항이라고 거대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활주로가 3개. 템프 공항에서 세계 각지로 비행기가 떠요.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 군위에 지금 만드는 공항도 처음에는 활주로를 2.75km로 해가지고 이 시골공항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2년 전에 TK공항 특별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공항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시골공항을 또 만들어 보면 대구 경북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활주로를 지금 우리도 국제공항 규모의 활주로를 법률로 바꿔놨습니다.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 거기에 활주로가 4km짜리가 하나 있고 3,700m가 800m가 하나 있고 3,200m가 있어요. 공항 활주로가 최소한 3,500m 정도 돼야지 여기에서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송기가 떨지 못해요. 그래서 TKC 공항을 할 때 우리는 법률상으로는 3.5km 해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300m 되고 3,800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바꿔놨습니다. 그래 해야만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36%는 항공으로 나갑니다. 나머지 한 60%는 배로 나가요, 배. 그런데 36% 나가는 그 항공화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은 전부 첨단 산업 제품이 고부가가치 제품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반도체는 배로 실어 못 가요. 반도체는 납기가 그 시간을 다 푸는 거였는데 분초를 다 푸는 거예요. 배로 가는 시간에 2달 걸려버리면 이미 반도체가 기술이 발전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첨단 산업 고부가가치 제품은 항공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게 하늘길이 잘못되어 있는 게 인천공항으로 수출하는 첨단 산업 제품이 98.6%. 그러니까 첨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도권 이남으로 못 내려와요. 물류가 그게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인천까지 싣고 가고 또 거기서 환적하고 하려면 그건 복잡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후방에도 대구 경북의 중심지쯤 되는 군위군에도 국제공항을 만들어 나가지고 물류 수송을 하게 되면 산업이 대구 경북 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용인 같은 경우에 반도체 벨트 만들어 본들 그 평당 1,00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경북 북부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평당 10만 원에 더 분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원행지 분양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평당 10만 원만 하면 그게 분양이 돼요. 거기다가 대구 경북의 우수한 인력들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많아요. 그 인력도 해줄 수 있고 거기다가 주거환경, 정주환경을 만들어주면 수도권에 또 살 필요가 없어져요. 국토균형발전 외치고 있지만 국토균형발전을 하려면 지방에도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시설, 병원, 그 다음에 문화시설, 의료시설, 정주환경, 교육시설 다 갖춰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내려오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혁신도시 만들어 본들 주말 되면 텅텅 비잖아요. 지방의 혁신도시에 주말 되면 다 올라가 버리지.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내려옵니까? 지 혼자 내려왔다가 밥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금요일 되면 올라가 버리고 그게 무슨 지방균형발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정주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와서 만족하고 살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공항을 지금 하고 있고 공항을 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게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공항을 만들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가덕 신공항이 유찰되고 저러니까 대구 신공항은 잘 되겠냐 하는데 가덕 신공항은 유찰되든 말든 대구 신공항은 내가 막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9년도에는 공항이 완성될 거예요. 그 절차에 따라서 좀 더 한 1년이라도 당겨보려고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 그 공항 건설하려면 SPC를 구성해야 돼요. 특수목적법인을.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내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 참여가 넘쳐납니다. 부산은 지금 유찰이 2번 됐지만 우리는 지금 기업 참여하는 게 지난번에 1차 우리가
그 신청받은 게 47개 기업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 참여기업 못 줍니다. 그래서 일부만 빼내요. 추가로 또 대기업에서 참여한다는 그 의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기 위해서 좀 SPC 참여기업 그걸 조금 3개월 연장을 해놨어요. 그것만 설립이 되면 그게 아마 등기까지 하려면 연말쯤 돼야 되죠. 연기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착공식에 들어갑니다. 그 앞에 절차부터 공항을 만들려면 복잡한 절차가 나요. 행정 절차가. 미리 이거는 SPC 구성하기 전에 우리는 착착착착 진행을 다 하고 있어요. 일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이 되어야지 나중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두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청두는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도시가 지금 규모가 2,500만입니다. 인구가. 청두시 인구가. 대구의 10배입니다. 서부의 대개발의 중심도시가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넘쳐나요. 청두시 야간에 우리 기조실장도 니도 같이 갔지. 밤에 데리고 나는 밤에 바로 집에 밤에 들어와 쉬고 잤는데 야들은 이제 젊으니까 밤에 야경을 나가보면요. 그 전부 도시의 20, 30대들이에요. 첨단 산업에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첨단 사람들은 거기에 선천이나 홍콩 옆에는 집값도 비싸죠. 살기도 어렵죠. 그 다음 물가 비싸죠. 근데 청도에 오니까 교육도 잘 돼 있고 집값도 싸고 일자리는 많고 서구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적한 시골이었던 도시가 지금은 중국의 2,500만 중국의 4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대구 경북의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 신공항이라고 봅니다. 신공항을 이용해서 군위구는 지금 인구가 불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군위구는 지금 인구가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군위구는 지금 대구시 편입되고 난 뒤에 군위군민들의 시정 지지도가 나는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편입되기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바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위군 발전 계획을 거의 다 발표를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도시계획도 다 새로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군위군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년 내에 25만 정도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그거는 달성군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건데 군위군에 우리가 신공항을 이용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전부 다 하고 일자리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가정하면 20년 내에는 현재 지금 군위군 인구가 2만 2천 정도 되죠. 10배 이상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북부도 제대로 발전하려면 신공항을 이용한 도시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해요. 경상도 북부나 문경시는 내소강이 아니라서 그걸 내가 지금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지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이제 요 질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구 경북을 통합하자는 것은 첫째, 대구 경북은 원래 하나였어. 대구가 떨어져 나왔거든. 43년 전에. 근데 이게 분가됐던 걸 갖다 합과하자는 것 뿐입니다. 43년 전에 대구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대구가 커버렸어요. 일부에서 대구가 경북을 흡수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졸렬한 생각이야. 분가돼서 43년에 서로 분가돼서 했다가 지금 합과하는 거야. 그게 한자로 표시하면 환지본체라고 해요.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 그거에 불과하다. 두 번째
통합을 해야지 북부 지역이 산다. 통합하는데 가장 그 걸림돌은 이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인데 통합하지 않으면 북부 지역은 20, 30년 내에 대부분 소멸될 것이다. 통합해서 대구 경북 특별시로 만들자고 내 제안을 했어요. 대구 경북 특별시로 만들어서 서울 특별시와 양대축으로 만들자. 중국의 중경 특별시를 중경 직할시가 있어요. 중국은 4대 직할시 체제로 하기 때문에 사천성에 가면 중경 직할시라고 있는데 그건 인구가 공식적인 인구가 3,300만이고 실제로는 3,800만. 세계의 가장 큰 도시야. 이건 동농복합도시. 중경 직할시가 주변에 전부 통합을 해서 대도시가 돼요. 세계 최고의 큰 도시가 돼요. 동농복합도시가.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경북도 통합을 해서 대구 경북 특별시를 만들어서 서울 특별시, 대구 경북 특별시 딱 양대축으로 만들게 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돼요. 양대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치단체장은 그럼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가냐?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선출직으로 그대로 가야 돼요. 기초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는 안.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원래 도라는 거는 지원기관입니다. 지금 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을 지원하는 게 도의 기능이야. 난 경상도 경남지사를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면 그런 지원기관이 아니고 대구 경북 특별시가 집행기관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처럼. 그러면 대구 경북 전체를 놔두고 발전계획을 통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어느 지역에 재정이 열악하면 있는 데서 끌어와서 그거 보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북구 지역에서 도청 하나가 그럼 그 소재지 때문에 또 뭐 반대한다. 도청이 북구 안동에 있어본들 북구 지역이 발전합니까? 도의 기능이라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북부 지역으로 산하기관을 대거 이전하는 거예요. 대구 경북의 산하기관을 통합해서 북부 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청보다 더 좋은 공공기관들이 북부 지역으로 산재하게 돼요. 도시균형발전국을 만들어서 대구 경북의 모든 소외지역 지금 울진이나 영양이나 살 수 있겠어요 앞으로? 그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대구 경북 지역 전체를 균형발전을 시킵니다. 그게 도의 개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구 경북 특별시가 돼야지 그게 가능해요. 별식이 이래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할 수 없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질문하신 것 내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